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C샵 14번째 시간,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배열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입니다. 자, 사회에서 우리가 또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배열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프로그램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배열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뭐 인트형, 스트링형, 불리언형 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대부분 기본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정우람, 박찬호, 박으뜸, 박재용, 천영웅, 뭐 박건우, 이성웅, 이승엽, 전민수, 신석기 등의 선수가 있을 때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그냥 관리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메모리로 따지면 변수겠죠. 변수 하나에 어떠한 스트링 값이라든가 인트형이라든가 그런 단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 있었죠. 객체도 하나의 객체를 클래스로부터 하나의 객체를 생성해서 메모리에 탑재를 하는 순간 그 객체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노는 데이터의 뭉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다 따로따로 존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정우람, 박찬호, 박으뜸, 박재용, 천영웅, 박건우, 이승엽, 전민수, 신석기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옮긴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옮긴다라고 보면 변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me 1, name 2, name 3에서 name 1에는 정우람 선수, name 2에는 박찬호 선수, name 3에는 박으뜸 선수, name 4에는 박종 선수, 박재용 선수 등등 해서 쭉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통계를 낸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다뤄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선수의 그 선수 명단 수라든가 아니면 전체 선수의 뭐 나이를 해서 평균 나이를 구한다든가 그런 거를 이용할 때 각각 이렇게 데이터가 다 따로따로 변수에 저장돼 있으면 이 변수를 갖다가 다 그때그때마다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어떠한 특별한 공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조금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배열이란 거로 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배열이란 거로 묶어서 이 배열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방을 지금 같은 경우는 9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9개의 방에다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하나하나의 변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열 변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앞에다가 그 다음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인덱스 첨자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주면 그 첨자를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에 우리가 관리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열을 우리가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열의 메모리 구조, 배열도 어차피 데이터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배열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메모리가 구성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배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예전에 한번 학습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메모리에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메모리는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한쪽은 스택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택 영역, 데이터가 위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스택 영역이란 말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스택과 다음에 힙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 뭐 인트형, 스트링형, 뭐 불리언형, 플로트형 그런 기본 데이터, 기초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이 담길 수가 있겠고요. 힙 영역에는 우리가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 있었죠. 객체들이 담기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는 어떻게 해요? 그 객체의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주소는 어디 담겨요? 스택 영역에 담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배열을 살펴보는데요. 배열은 여기처럼 이 안에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링형이죠. 이렇게 스트링형 기본 데이터, 인트형 기본 데이터 이런 기본 데이터가 담길 수도 있지만 객체도 담길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도 배열에 하나씩 하나씩 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배열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건 아니면 뭐 저기 뭐죠? 클래스로부터 만든 복합 데이터, 객체 같은 그런 데이터건 힘 영역의 배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영역의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배열은 처음에 어떠한 순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계속해서 옆으로 쭉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쇄적으로 데이터가 붙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열의 전체 주소가 있을 텐데요. 주소는 여기에 주소도 있을 거고 여기에 주소도 있을 거고 여기에 주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열에 담기는 배열 변수, 여기에 담기는 주소는 어떤 주소냐면 배열의 가장 처음 인덱스 0의 처음 시작점 있죠. 이 부분의 주소가 바로 names라는 여기 배열 변수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담기고 나서 이 배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소까지 접근을 하겠죠. 변수가 있으니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첨자 0번째 인덱스가 0인 곳에 데이터 나 쓸래요. 아니면 인덱스가 1인 곳에 있는 데이터 쓸래요 해서 첨자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인덱스는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 쓰는 방법이 인덱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는 특징이 있어요. 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인덱스는 개발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는 메모리에 배열만 선언,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 배열에 담기는 데이터에 따라서 처음 들어오는 데이터서부터 시작해서 인덱스는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정우람, 박찬호, 박으뜸, 박재용, 청명웅, 박건우, 이승엽, 전민수, 신석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인덱스가 알아서 0서부터 시작을 해서 0, 1, 2에서 어디 8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전체 크기, 길이 있겠죠. 데이터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크기는 몇?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의 길이는 9이고요. 어떻게 인덱스는 항상 길이보다 1이 작은 왜 0서부터 시작하니까 1이 작은 인덱스 끝에는 8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실제로 그러면 배열을 프로그래밍에서 C# 프로그래밍에서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세 가지 방법을 내가 다 혼용해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 개인 취향껏 취향에 맞춰서 그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은 다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가 내가 코딩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스를 볼 일도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배열은 처음에 배열 안에 담기는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데이터 타입을 먼저 데이터 형식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 배열은 그 배열 안에 담기는 데이터가 인트형, 정수형을 담을 거예요. 라고 데이터 타입을 먼저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꺽쇠, 데이터의 상징적인 의미죠. 이 꺽쇠를 이렇게 꺽쇠 가로, 대가로를 열고 닫아줍니다. 다음에 한 칸을 띄시고 그 다음에 배열 변수 이렇게 내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생성, new라는 거로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다음에 꺽쇠 가로, 대가로를 이용해서 숫자를 넣어주시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뭐? 메모리에 배열을 만들 때 이 배열의 방의 개수 있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5라고 되어 있죠. 5라고 되어 있으면 크기가 몇? 전체 5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셋, 넷, 다 여기만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배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의 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메모리에 배열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배열에 접근을 할 때는 names, iNums라는 변수명과 첨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방이 5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나갈 수가 있겠고요. 0, 인덱스가 0인 방의 데이터는 나는 1로 초기화하겠다. 인덱스가 1인 방에는 나는 데이터 2를 넣어주겠다. 인덱스가 2인 곳에는 3으로 초기화하겠다. 인덱스가 3인 곳에는 4인 인덱스에는 5로 초기화해 주겠다고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선언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이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배열 만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해주고 배열을 선언하겠다. 배열 변수.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에다가 new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배열 선언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초기화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5개의 방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5개의 데이터를 연달아 중괄호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연달아서 다 입력을 해서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더 간략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봤던 방법 말고 조금 더 간략한 방법 어떤 거? 데이터 타입 나오고요. 변수명 나오는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new라든가 아니면 방의 개수 이런 거를 다 생략을 하는 겁니다. 다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방의 개수, 배열의 크기도 정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new라고 해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하는 그런 명령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배열을 지금 선언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 배열의 개수는 5개, 5개의 방을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에 배열의 크기를 정해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없고요. 편하신 거 여러분이 사용할 때 개인적으로 편한 방법으로 선언과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배열은 실제로 메모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을 5개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의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방이 5개인데 방이 5개인데 여기서 5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메모리에는 방을 5개만 만들었는데 인덱스 5는 존재하지 않는 방이죠. 그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예외를 던져서 프로그램이 멈추는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것 좀 살펴봤다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 그 코딩을 해서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고요. 14번째 시간이니까 14번째 디렉토리 만들겠고요. 자, 여기다가 array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배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열을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자료형 구조 중에 컬렉션 자료형 구조를 컨테이너 자료 구조를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열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됐고요. 자, 먼저 배열을 선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열 선언. 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먼저 데이터 타입, 어떠한 데이터가 배열에 담길 건지 그 데이터 타입을 먼저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대괄호 열고 닫고, 다음에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서 배열의 주소를 담고 있는 어떤 거 배열 변수를 한번 만들어 주겠고요. 통상적으로 배열을 만들 때는 뒤에 이렇게 복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s를 붙이는 게 통상적 관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새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인트 나는 5개의 방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5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5개의 정수형 방이 만들어진 배열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inums 0번째 인덱스에는 나는 1을 넣을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 4번째 인덱스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항상 길이는 인덱스는 길이보다 1이 작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콘솔로 한번 찍어보면 자, 우리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데이터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위쪽에서 데이터 선언을 해서 초기화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그 값이 데이터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배열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유지보수 데이터를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다룬 겁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우리가 반복문, 뭔가 반복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그래서 반복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문 등의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쉽게 데이터를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는 0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i 넘즈의 어디까지? 랭보다 작을 때까지. 자, 뒤에서 나올 텐데요. 랭스는 i 넘즈의 뭐라고요? 길이, 전체 길이를 반환해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i 넘즈의 랭스는 몇? 5겠죠. 그래서 5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i는 i 넘즈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이거를 내가 5로 해도 되는데 배열의 크기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내 눈에 보이지만 배열의 크기를 모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는 배열의 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배열의 크기는 항상 랭스라는 그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랭스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어떻게 콘솔 하나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넣어주겠고요. 여기도 i. 이렇게 하면 5번이 반복이 순식간에 되면서 출력이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한 포문, for each문 우리 했었죠. for each문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 each문 데이터 타입, 자, int i num이라고 해주고 어디에 있는 거? i nums에 있는 거를 나는 반복해서 얻겠다. 자,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i n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자동으로 반복을 해서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열을 선언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배열 선언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형 자료를 만들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까요? jnums라고 할까요? 예. 자, new 새로운 배열을 만들겠다 해서 나는 5개짜리의 방을 만들겠다.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여기서 데이터를 바로 초기화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배열을 선언하는 두 번째 방법이겠고요. 요거 똑같이 한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그대로 재활용해서 여기를 jnum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jnum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1, 2, 3, 4, 5가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과 아래쪽에 있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보면 선언을 하고 하나씩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조금 지루하고 코드가 루즈해 보이죠? 근데 밑에는 심플하게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서 깔끔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배열 선언하는 방법도 보면 배열 선언 네, 이렇게 보면
자, int형 나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knums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에 new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타입을 다 무시를 하고요. 방의 개수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아, 배열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어떻게 새로 배열을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열이 그 데이터 수가 5개니까 크기가 5인 배열을 그냥 뿅 하고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knum을 출력을 해보면 출력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num은 1, 2, 3, 4, 5. 자, 그래서 3개 중에 3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적당한 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표로 좀 오겠고요. 장표로 와서 네. 다음은 이제 배열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배열과 관련된 array 클래스 쪽을 보면 배열과 관련된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메소드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빈번하게 종종 쓰인다, 어느 정도 자주 쓰인다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 해봤죠. 이거는 메소드가 아니고 프로퍼티입니다. 속성입니다. 자, length 어떠한 배열의 그 크기,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길이를 반환을 해주는 좋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퍼티가 되겠고요. 다음에 array index of last index of reverse sort clear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름만 봐도 뭔지 아실 거예요. 자, index of 배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뭐 5개 있을 수도 있고 100개 있을 수도 있고 1000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있다면 인덱스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몇인지를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서 또 검색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있다가 만약에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를 하면 인덱스 오브를 하면 처음부터 검색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0, 1, 2 2라는 숫자가 반환이 돼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 하면 뒤쪽에서부터 검사를 합니다. 뒤쪽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이 인덱스, 얘가 갖고 있는 인덱스 0, 1, 2, 3, 4 4를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검색하지 않아요.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last index of 뒤에서부터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인덱스. 다음에 리버스는 뭐냐면 여기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를 쭉 가지면서 데이터가 옆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 뒤집는 거예요. 끝에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데이터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부 다 전 데이터의 순서가 다 리버싱 되는 그런 배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트는 뭐냐면 숫자나 아니면 알파벳이나 한글이었을 때 쇼트, 우리가 쇼트는 정렬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수가 있겠고요. 클리어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부 데이터만 지울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지울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한번 메소드들을 한번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메소드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이라는 배열을 하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자, 여기는 names라고 해서 많이 하지 말고 한 5개 정도만 해볼까요? 자, 초기화를 바로 하겠습니다. 정우람 박찬호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선언을 했고요. 자, 먼저 int 해서 랭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names의 길이를 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콘솔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걸 좀 지워버릴게요. 이제 좀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예제 코드에는 제가 코드를 다 넣어 주겠고요. 여기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랭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랭스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클래스에 보면 어떤 거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인덱스 오브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어떠한 인덱스를 갖고 있는지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임즈에서 뭘 검색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박재홍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반환해 주면 좋겠다. 자, 인덱스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시스트를 보면 이 메소드가 반환해 주는 거는 뭐예요? 인트형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인트형 변수에다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 음, 해보면 인덱스가 3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인덱스 3이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박정이라는 데이터는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이라는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인덱스를 따져보면 0, 1, 2, 3이죠. 그래서 3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레이의 라스트 인덱스 오브 있다고 했어요. 뒤에서부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임즈에서 이번에는 누구 거 한번 해볼까요? 박찬호 한번 해볼까요? 박찬호 선수의 인덱스를 찾겠다. 자, 이것도 인덱스를 찾아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 반환형은 인트입니다. 그래서 인트 라스트 인덱스 이렇게 한 다음에 라스트 인덱스에 보면 박찬호는 0, 1이겠죠. 그래서 결과는 0, 1, 1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보면 어레이 리버스가 있어요. 돌려버리는 거죠. 나는 뭘 돌려오겠다? 네임즈 배열을 반전시키겠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그 리버스 된 걸 한번 보기 위해서 for each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임즈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간단하게 탭을 넣어서 좀 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위쪽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쪽에다가 제가 좀 공백을 넣어주겠고요. 됐습니다. 자, 리버스를 한 다음에 리버스에서 하나씩 하나씩 검색을 해서 그것을 검색한 데이터를 한번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개행을 하지 않고요. 그냥 탭으로 해서 좀 구분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천영웅, 박재용, 박으뜸, 박찬호, 정우람. 여기 보면 처음에 데이터가 정우람, 박찬호, 박으뜸, 박재용, 청영웅이었죠. 이거를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청영웅 선수가 그 가장 처음에 왔고요. 그 다음에 박재용 선수, 박으뜸, 박찬호, 경우람 이렇게 해서 리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래 있는 소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트를 한번 해보겠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호 이치문 가지고 또 한번 데이터를 한번 쭉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첫 영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던 데이터를 다시 정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순서대로 돼갖고 비읍이 먼저 오겠고요. 그 다음에 지읒, 치읓이 오는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녀석을 좀
그 매개 변수를 조금 다양하게 원합니다. 처음에 어떤 배열에 어떤 것을 지울 건지 배열을 먼저 정해 주라고 그러고요. 자, 배열을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조금 띄면 음, 배열, 이 배열을 난 지울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있는 배열을 지울 건지 만약에 전부 다 지우겠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배열의 길이 끝에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네임즈의 길이를 구하는 거 우리 랭스 이용했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워질 수가 있어요. 자, 지워지고 나서 한번 데이터를 또 출력을 해보면 자, 인덱스 시작이 스타트 인덱스, 엔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맨 끝에 있는 거 하나만 살려두고 싶어요. 그럼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것까지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앞에 있는 거 지우고 전부 다 천영웅 하나만 살려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개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라고 이렇게 2를 빼주면 두 개 되겠고요. 이 빈 공간에는 뭐가 있냐? 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삭제를 하면 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객체를 담고 있는 배열 마지막 알아볼 녀석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지금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수형이라든가 스트링형을 담은 배열을 갖고 우리가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엄청 많이 쓰이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쓸 때 배열에 어떠한 데이터를 많이 넣냐면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런 객체를 넣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배열을 선언을 하고 어떠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본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정수형이라든가 스트링형의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복합 데이터 객체죠. 객체를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학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죠. 학사관리 프로그램에는 모든 학생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학생의 나이, 뭐 학년, 전공, 그죠? 특기 등등 해서 어떤 기록, 히스토리가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객체화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객체를 배열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1부터 시작해서 스튜던트 N 100명의 100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 하나하나의 정보를 다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배열로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제가 열어보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배열로 관리를 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만들어야지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겠고요. 자,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있으면 생성자를 만들어 주겠는데요. 자, 디폴트 생성자, 기본적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라이트 라인에서 이거 이거를 스튜던트 컨셉트럭터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으로 학생 정보니까 학생 정보와 관련된 것을 넣어주는데요. 데이터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학생의 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막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손쉽게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20살인데 뭐 19살로 고친다든가 아니면 나의 개인 정보를 아무나 들어와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닉성,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데이터를 은닉할 수 있는 은닉성을 적용을 해서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한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링 학생의 이름이 먼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private, 그다음에 int age 나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private string 전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private int 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객체가 생성될 때 학생의 이름과 나이와 전공과 학년 등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말고 새로운 생성자에다가
여기다가 생성할 때 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아이고, 뭔가요? 메이저, 인트, 그레이드. 예, 됐습니다. 자, 받아서, 초기화를 바로 해줄게요. 여기서, 자, this name의 name, this age의 age, this major인가요? 네, major의 major, this grade의 grade. 됐습니다. 자, 여기 this 나를 가리킨다고 했죠. 객체. 그러니까 여기에 this에 있는 name은 누구? 이 녀석이겠고요. 이 name은 여기 지역 변수,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 녀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간단한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린트 데이터 학생 정보를 그 스튜던트 학생 정보를 쭉 볼 수 있는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라고 한번 이런 걸 한번 그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다가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 전공 그레이드 학년까지. 자, 이게 좀 다르니까 여기다가 네, 됐네요. 이렇게 하고 자, 프린터를 할 수 있는 학생 정보를 출력해 볼 수 있는 요걸 만들어 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가 지금 그 은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해놨죠. 그럼 바깥쪽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이렇게 권한이 된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마스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학생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그 잘못된 정보를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도 할 수 되겠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게터 세트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퍼블릭 게터를 먼저 만들어 줄까요? name string get name. 네, 이렇게 만들어 주겠고요. 자, 매개 변수로 간단하게 그 저기 뭐죠? 권한 여기 들어오는 마스터 권한 아이디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자, name 변수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만약에 마스터 아이디가 뭐와 같다면 어드민과 관리자 권한이라면 어떻게 name은 예, 요거를 반환해 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예요. 누가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정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네임에다가는 이 네임을 적용해서 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는 당신은 권한이 없다고 여기다가 뭐랄까 you don't have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권한이 없다고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name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에 대한 이름 정보만 갖고 오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게터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좀 카피를 해서 뭐였죠? 전공도 있었죠. 그래서 전공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major 마스터 권한이 있으면 메이저를 반환을 해주는데요. 메이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전공도 알고 싶어요. 전공도 알고 싶은데 마스터 아이디 어떤 아이디가 입력이 됐을 때 그 아이디가 어드민이라면 이렇게 그 학생의 전공을 반환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억세스 할 수 없다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도 있었죠. 나이, age, get age인데요. 이거는 int형이었습니다. 자, int age. 이거는 권한이 없으면 나이를 전혀 그 출력 반환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주겠고요. 그레이드도 있었죠. 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터는 다 만들어 준 것 같아요. 프로퍼티 여기에 바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터를 다 만들어 갖고 마스터 아이디의 관리자 접근 권한이 맞으면 해당하는 개인 정보를 다 우리가 줄 수가 출력을 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는 다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좀 옮겨 갖고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스튜던트 배열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튜던트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 오는데 기존에는 인트라든가 스트링인 기본 데이터, 프리미티브 그 데이터가 왔는데 스튜던트 데이터 타입이 스튜던트죠.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배열을 선언하겠다고 대괄호를 열고 닫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름은 스튜던트라고 하겠다. 보통 S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new 스튜던트라고 해서 나는 5명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의 어떻게 0번째 첫 번째 학생을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new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객체를 만드는데 우리는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속성을 초기화하기 위한 클래스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튜던트에다가 이름부터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박찬호로 하겠고요. 나이 20살로 하겠고, 다음에 전공 베이스볼 학년은 2학년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학생 한 명의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한 명 학생의 객체가 배열 첫 번째 방에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은 총 5개의 방이기 때문에 5개의 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번째 1, 2, 3, 4 인덱스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손흥민으로 해보겠고요. 19살이라고 해보겠고,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나이는 모릅니다. 대충 지금 하는 겁니다. 1학년으로 해볼까요? 김연경 선수 학생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발리볼 3학년으로 해주겠고요. 서장훈으로 할까요? 바스켓볼 4학년으로 해주겠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만든 것을 배열화 시켰고요. 한번 그 길이 한번 찍어볼까요? 스튜던트의 랭스 찍으면 되겠죠. 네. 자, 길이를 한번 찍어보면 길이는 5 정확하게 찍혔고요. 자, 다음에 이 선수 그 학생들의 정보를 한번 더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클래스의 어떤 거 프린트 스튜던트라는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라는 것을 만들어 놨죠.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는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그 인덱스가 0인 학생의 그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접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퍼블릭이니까 프린트 스튜던트 인포를 바로 접근을 해서 메소드를 호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박찬호 선수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가 0인 학생의 정보는 박찬호 20살 베이스볼 2학년 정확하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나는 인덱스가 1인 학생의 그 정보를 보고 싶어요. 인덱스가 1인 학생은 손흥민이죠. 그러면 손흥민 학생의 정보가 그대로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배열은 반복돼서 데이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포문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udent student 네,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찍어보는 거죠. 라이트 라인 해서 네임은 student 우리는 여기에 다 get name, get age, get major, get grade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get name 이렇게 해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접근할 때 아무나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 아이디라고 매개 변수를 하나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어떻게 어드민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름 나왔고요. 이름 말고 다른 것도 하나씩. 자, 에이지, 메이저, 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예, 이렇게 길이가 5인 것을 먼저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ame, 그 다음에 age, grade. 그래서 선수 1명, 2명, 3명에서 전체 다 모든 선수의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 좀 정렬하기 위해서 탭을 좀 쓸까요? 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이쁘게 정렬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선수의 정보를 다 한번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장표로 오겠고요. 학생 정보를 객체화 시킨 다음에 그 객체를 갖다가 배열로 관리를 해서 좀 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배열, 처음 다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 아무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처음 프로그래밍을 입문하신 분은 배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예제를 조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